자, 이번엔 이제 그래픽 컴포넌트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이제 그래픽 카드라고 얘기하는 이 그래픽 컴파트먼트는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이제 약칭 VGA라고 얘기합니다. VGA.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현재 PC에 사용하는 그래픽 카드가 다 VGA는 맞습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VGA는 여러 가지 그래픽 카드를 지칭하는 명칭 중에 하나에 불과한데 이것도 역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디펙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든 PC용 그래픽카드를 통칭하는 그런 명칭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도 그냥 보통 그래픽카드를 갖다 VGA다 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VGA 카드는 여러분들이 PC를 조립하거나 PC를 사용할 때에 아마 가장 관심이 많은 컴파트먼트일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 중에서 게임을 하지 않는 학생들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나도 시중에 있는 게임 중에 하나를 이제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게임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산업 분야임과 동시에 우리 컴퓨터 공학 전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공부해야 될 중요한 분야이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취업을 해나가는 중요한 타겟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분야에 관련된 그 여러 가지 내용들한테 여러분들이 공부를 꼭 할 필요가 있는데 이 VGA, 즉 그래픽 디바이스에 대한 공부는 그 시발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VGA라고 부르는 이 VGA 카드는 기본적으로 GPU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GPU에서 영상 처리를 하고 그 영상 처리한 결과를 이 PCI 익스프레스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그런 버스를 통해 가지고 메인 CPU로 보내거나 또는 메인 CPU에서 요청한 그래픽 처리 내용을 갖다가 이 PCI로 받아가지고 메모리를 통해서 비디오 메모리를 통해 가지고 영상 처리 장치에서 필요한 영상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비디오 메모리에 넣어 가지고 영상으로 출력할 수 있게 이쪽에 뭐 DVI라든가 뭐 HDMI라든가 아니면 TP 같은 또는 DP 같은 그런 이제 비디오 인터페이스 통해서 우리가 화면을 볼 수 있게 하죠. 그리고 이 VGA 카드는 이러한 동작을 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컴포넌트인 전원, 안정된 전원을 공급해가지고 화면이 흔들리거나 화면이 불안하게 되지 않는 그런 이제 안정성을 잡아줄 수 있는 바로 전원 장치와 그 다음에 이 메모리와 영상 처리 장치를 연결해서 필요한 동작을 해줄 수 있는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칩들이 이 그래픽 카드 뒷면에 붙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VGA 카드를 봤을 때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역시 요 영상 처리 장치, 즉 GPU가 되겠죠. 현재 시대에서는 이 GPU는 크게 두 가지 업체에서 만든 이 GPU가 존재하고 있다고 이전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바로 엔비디아, 인텔하고 관계가 좀 깊은 엔비디아 계열의 이 GPU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AMD하고 관계가 깊은 라데온의 GPU가 있죠. 사실상 라데온은 AMD가 인수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냥 라데온이 그냥 AMD하고 생각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아예 라데온이라고 안 쓰고 이렇게 칩에다가 아예 AMD라고 찍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엔비디아 계열의 그래픽카드를 사용한다면은 아마 요 칩이 이 엔비디아 계열의 요러한 형태의 칩이 요 GPU 장치 요 자리에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AMD 계열의 그래픽카드, 즉 ATI 라데온 같은 걸 사용한다면은 요 GPU 장치 자리에 바로 이 라데온 AMD 칩이 붙어 있을 겁니다. VGA 동작 과정을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 CPU에서 어떤 영상을 갖다가 화면에 내보내야겠다. 그렇다면 그 명령이나 거기에 출력하고 싶은 데이터를 갖다가 CPU가 PCI 익스프레스 인터페이스 핀 거죠. 요걸 통해 가지고 그래픽 메모리, 요 VGA 카드 안에 들어있는 그래픽 메모리에다가 전달합니다. 그럼 그래픽 메모리에 쭉 CPU가 영상으로 만들 데이터가 깔리겠죠.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는 GPU가 영상 처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뭐 1928 곱하기 1080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800 곱하기 600이라든가 이런 그 다트 매트릭스 형태의 그 점으로 각 점은 0부터 뭐 16비트까지 2의 16승까지의 뎁스를 가지고 칼라 스펙트럼을 가지고서는 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다트들이 모여가지고 영상을 만듭니다. 그 GPU들이
그런 동작을 하게 되는데, 이 GPU는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유닛들이 뭐 적게는 1개에서 많게는 수백만 개가 모여가지고 그야말로 패러렐 그 머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요새 나오는 VGA는 보통 뭐 이 GPU 안에 들어있는 NPU가 뭐 수십만 개이기 때문에 대단히 강력한 영상 처리 능력을 제공하는데, 그 GPU 집단에서 영상을 처리한 다음에 다시 그래픽 메모리를 보내면은 이 그래픽 메모리에서 저장하고 있는 영상 데이터를 갖다가 램덱이라고 하는 그런 요 디지털 영상을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는 그런 장치를 통해 가지고 모니터로 전달할 수 있는 아날로그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DVI나 아니면 이제 HDMI나 아니면 이제 DP 같은 그런 모니터 라인을 통해 가지고 영상을 갖다가 전달하게 되는데, 이 램덱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죠. 뒤에 설명했습니다만은 이 램덱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그 다트 매트리스 형태로 만들어진 그 그래픽 영상이 아날로그 신호로 바뀌고 그것들이 우리가 보는 모니터로 보게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보는 모니터는 아날로그 신호를 받아 표시하는 것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그렇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화면 영상은요, 다 아날로그 영상이거든요. 디지털 영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요새 TV, 스마트 TV나 아니면은 이제 요새 나오는 좋은 VGA 모니터들은 이게 다 디지털로 동작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요 출력 단자, DVI나 아니면 HDMI 나가는 건 다 아날로그 신호입니다. 기본적으로 아날로그 신호를 가지고서는 디코딩을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픽 메모리에 들어가 있는 디지털 영상, 이것들은 전부 다 아날로그 신호로 바뀌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램덱입니다. 그래서 이 램덱이 얼마나 빠르냐, 얼마나 좋은 것이냐, 얼마나 이제 프로세싱 레벨이 높으냐에 따라 가지고 그래픽 카드의 그 처리 능력, 다시 말하면 그래픽을 갖다가 그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전체적인 그 능력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할 때는 요 그래픽 카드의 능력, 그러게 되면 요 비디오 메모리의 크기, 요게 얼마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비디오 메모리의 크기는 이 VGA 카드가 출력할 수 있는 영상의 가로 세로 다트의 수, 뭐 1920 곱하기 1080이라든가 아니면 3840 곱하기 뭐 2168이라든가 아니면 800 곱하기 600이라든가 하는 이러한 다트 매트리스에 해당하는 용량만큼만 있으면 되지, 이게 뭐 무지하게 크다고 해가지고 VGA 카드의 성능이 좋거나 영상의 화질이 좋은 게 아니에요. 아무리 이 비디오 메모리의 크기가 크다 하더라도 이 영상 처리 장치가 출력할 수 있는 뭐 크기, 예를 들면 4K면 4K다, 8K면 8K다 하는 그 용량보다 이 비디오 메모리가 더 크다, 별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그 출력 영상 용량에 맞는 메모리가 있으면 되는 것인데, 물론 원하는 비디오의 용량, 즉 4K 영상을 출력하려고 그러는데 비디오 메모리의 크기가 예를 들면 이제 2K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영상 화질이 50% 이하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필요로 하는 영상의 화소수보다 더 큰 비디오 메모리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많다고 해가지고 더 좋은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은 영상 처리의 경우에만 그렇다는 겁니다. 이거는 영상 처리의 경우에만 그렇고, VGA 카드라는 것이 꼭 영상 처리만을 위해서 쓰는 건 아닙니다. 다른 용도로 쓰거나 아니면 이 GPU에서 비디오 신호 말고도 다른 그 데이터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CPU에 메인 메모리가 많이 붙으면 유리한 것처럼 GPU에 메모리가 많을수록 유리하겠죠. 그래서 최근에 게임들이 무조건 화면에다가 영상을 뿌리는 것만으로 VGA 카드 역할을 한정한 게 아니라, 게임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 처리를 갖다가 영상 말고도 여러 가지 데이터 처리를 갖다가 이 GPU에다가 보내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그래픽 카드의 비디오 메모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게임을 여러분들이 좀 더 부드럽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지, 뭐 램의 크기가 크다고 해가지고 영상의 질이, 화질이 굉장히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거 여러분들이 먼저 염두에 두고 한번 이 VGA 카드의 이 구성 요소들에 대한 그 기능들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픽 카드, 즉 VGA의 그 아키텍처를 갖다 우리가 잠깐 본다면은, 앞에 그림에서 본 것처럼 이 비디오 메모리가 있고, 이 부분 있죠. 비디오 메모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롬 바이오스,
이 비디오 메모리와 이 GPU를 갖다가 동작시키는 말하자면 프로그램이죠. 여러분들 그 PC의 메인보드에도 이 기본적인 그 시스템을 갖다가 운영하는 데 사용되는 바이오스가 들어있습니다. 마찬가지로 VGA 카드에도 이 VGA 카드를 갖다가 동작하는 데 필요한 기본 코드, 프로그램 코드가 들어있는데 그게 이제 바로 비디오 바이오스예요. 롬 바이오스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램덱, 앞에서 봤던 요 그래픽 메모리에 있는 내용 갖다가 GPU로 영상 처리한 결과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는 램덱, 요것이 있는데 이 전체적인 PCI 익스프레스 인터페이스하고 GPU, 메모리, 램덱을 갖다가 제어하는 제어 컨트롤러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VGA 그래픽 컨트롤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요 GPU 요 칩 안에 칩셋 형태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 GPU에는 CPU의 어레이들만 쫙 들어있는 게 아니라 바로 가장 중요한 이 비디오 컨트롤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 컨트롤러의 기능과 능력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이 VGA 카드가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 부분이 이 엔비디아나 ATI 라데온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그래픽 카드가 비슷하면서도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VGA 그래픽 컨트롤러라고 하는 것은 비디오 메모리하고 램덱을 제어하는 제어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PCI 익스프레스 버스 인터페이스를 통해 가지고 이 메인보드, 이 PCI 익스프레스는 메인보드에 연결된 것이고, 그 메인보드는 역시 메인보드의 칩셋에 의해 가지고 버스 통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메인보드하고 서로 통신을 해 가지고 VGA 전체적인 동작을 제어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비디오 그래픽 컨트롤러하고 그 PC 메인보드에 있는 칩셋이 서로 연동돼 가지고 여러 가지 데이터나 명령을 갖다가 CPU와 주고받으면서 VGA 동작을 제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VGA 그래픽 컨트롤러에 포함된 그 컴포넌트들, 요 안에 또 들어있는 서브 컴포넌트들은 뭐 CRT 컨트롤러, 말하자면 화면 컨트롤러죠. 그러니까 타이밍을 맞춰주는 타이밍 시퀀서, 그 다음에 그래픽 그 형태를 제어하는 뭐 컬러의 종류라든가 아니면 해상도라든가 아니면 주파수라든가 이런 걸 조정하는 그래픽 컨트롤러, 그 다음에 어트리뷰트 컨트롤러,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그래픽의 뎁스라든가 아니면 화소의 어떤 그 어트리뷰트들 있잖아요. 컬러나 어떤 농담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걸 제어하는 어트리뷰트 컨트롤러가 이 그래픽 컨트롤러와 같이 이제 동작되고 있고, 그 다음에 화면 내용 갖다가 이 출력 단자를 통해 가지고 모니터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데이터 시리얼라이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 시리얼라이저는 원래 이 화면에 VGA 화면에다가 화면을 쭉 그 VGA 카드가 나타나게 하는 것은 주사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비월 주사나 또는 비비열 주사 같은 주사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제일 왼쪽 끝부터 시작해가지고 차례차례 하나씩 이렇게 지나가면서 끝까지 다 도트를 뿌리고 나면 다시 또 제일 위쪽부터 쭉 도트를 뿌리기 시작해가지고 하나의 화면을 만들고 끝까지 가면 다시 또 처음부터 끝까지 보내는 이런 그 동작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거 갖다 주사라고 합니다. 제일 왼쪽 끝부터 제일 아래쪽까지의 주사를 갖다가 끝 맞췄을 때 한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런 프레임이 1초에 30개, 영어 같은 경우는 24개죠. 30개가 빠르게 지나가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이 화면이 뭐 어떤 동영상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내용이 바뀌면 그게 바뀐 내용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차례대로 주사를 한다는 것은 이쪽 제일 구석부터 차례대로 쭉 도트를 갖다 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쪽 끝부터 차례대로 하나하나씩 도트를 갖다가 모니터로 보내줘야겠죠. 말하자면 줄을 세워가지고 데이터를 갖다 순서대로 보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바로 데이터 시리얼라이저고, 이것이 바로 VGA 그래픽 컨트롤러에 붙어 있는 그런 컴포넌트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런 그래픽 컨트롤러가 결국은 이런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그 그래픽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그래픽 데이터는 바로 비디오 메모리에 저장되고, 역시 화면에 뿌려질, 즉 GPU가 처리를 해서 나온 결과를 담고 있는 것도 역시 비디오 메모리입니다. 화면에 이제 표시하고 싶은 다트가 많을수록, 즉 해상도 높을수록, 그리고 사용하고자 하는 컬러의 수가 많을수록, 이게 뭐 16컬러냐, 뭐 256컬러냐, 아니면 트루 컬러냐, 거기서 다른데, 하여튼 너트나 즉 해상도나 아니면 컬러 뎁스가 깊을수록 더 많은 메모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필요량 이상의 더 많은 메모리가 있다고 해가지고 더 좋은 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롬바이오스는 이제 VJ 카드가 움직이도록 해주는 기본적인 프로그램이고 그야말로 롬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VJ 카드 뒤쪽에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램덱이 있어가지고 요 램덱은 별도의 칩으로 만들어져서 그 VJ 카드에 붙어 있기도 하지만 보통은 요 그 GPU 요 칩셋 안에 같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이 램덱이 이제 비디오 팔레트, 즉 사용하기를 원하는 컬러의 종류와 숫자, 도트에 따라 가지고 각각의 비디오 팔레트. 기본적으로 이제 그 영상은 아날로그 영상은 팔레트가 4개가 있습니다. 검은색, 그리고 R, 빨강색, 그 다음에 G, 그린, 녹색, 그 다음에 B, 파란색. 그래서 RGB and 블랙. 정확히 말하면 블랙 앤 화이트예요. 그 4개의 비디오 팔레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레드에 대한 그 화면 데이터, 블루에 대한 화면 데이터, 그 다음에 이제 그린에 대한 화면 데이터, 그리고 흑백에 대한 화면 데이터 만들어가지고 그 4개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보는 컬러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 합친 결과를 갖다가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가지고 VJ 모니터로 날려주게 되면은 그 화면이 VJ 드라이버를 통해 가지고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런 이제 LCD 화면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램덱의 정확히 말하면 이제 데이터 시리얼라이저로부터 비디오 메모리, 램덱, 그리고 VJ 케이블, 그 다음에 VJ 모니터 컨트롤러, 그 다음에 VJ 그 LCD 어레이까지의 과정을 갖다가 사실은 쭉 봐야지만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좀 자세히 알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전자공학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컴퓨터의 영역이 아니고. 내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은 컴퓨터 공학 전공 학생들이기 때문에 컴퓨터를 배우러 온 사람이지 우리가 전자공학을 배우러 온 사람 아닐 거예요. 물론 컴퓨터 전공자 중에서도 전자공학의 조예가 깊으면은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드웨어를 잘 다루는 사람은 소프트웨어밖에 못 다루는 사람에 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죠. 그렇긴 하지만 아무래도 컴공이라고 하게 되면은 전자공학의 영역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여러분들이 잘 못한다고 해가지고 컴퓨터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컴퓨터공학을 하면서 전자공학적인 지식이 많을수록 그리고 컴퓨터 하드웨어에 대한 능력이 높을수록 여러분들의 미래의 직장 또는 이제 여러분들의 미래 설계는 훨씬 더 쉬워지고 높은 연봉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높은 지위가 훨씬 더 빨리 도달될 수 있게 됩니다. 그건 분명해요. 어떻게 할지 여러분들 선택이죠. 자, 1, 2주차에서도 봤지만은 한번 이제 그래픽카드 히스토리를 다시 한번 잠깐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래픽카드의 시초는 그 MGA, 모노그래픽 어댑터가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의 이제 발전형이 허큘리스 카드라고 하는 것이 나왔다고 얘기를 했었죠. 사실 MJ 그래픽카드라고 하는 말하자면은 컴퓨터 PC에서 그래픽이라고 하는 것 갖다가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MDA를 갖다가 처음 개발했던 사람이 이제 반 스완노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발음이 힘들죠. 1982년에 만든 겁니다. 이 사람도 뭐 IBM, 휴렉 패커드 뭐 여러 군데 거치면서 일을 많이 했는데 아마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돌아다니면서 여러 회사에서 일한 것이 다양한 그 방면에서의 자유로운 사고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보는 것이 이제 그 당시에 썼던 그 전형적인 허큘리스 카드인데 IBM PC XT80에서 썼습니다. 바로 요 모델이 나도 쓴 모델이에요. 이렇게 밑에 허큘리스라고 써 있었습니다. 나도 요 똑같은 모델을 썼었습니다. 근데 요걸 갖다 이번 수업을 준비하려고 한번 요게 내가 집에 어디다 뒀나 어디다 보관해 뒀었는데 찾으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더라고요. 실물을 여러분들에게 못 보여주고 이렇게 그림으로 넣었습니다. MGA는 원래 그 자체는 굉장히 해상도가 낮은 거였는데 이제 허큘리스 기준으로 얘기한다면은 허큘리스는 이제 640 곱하기 480, 640 곱하기 400, 480이 아니고 400입니다. 또는 720 곱하기 348 정도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고 물론 흑백입니다. 이 당시에는 흑백이라도 그래픽이 된 그때 허큘리스 카드는 정말 대단한 물건이었고 우리같이 컴퓨터를 하는 이제 그 당시에 초기 컴퓨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물건이었어요.
야, 컴퓨터 하면서 그림이 그려진다? 이거 정말 신기했습니다, 진짜. 지금은 여러분들 감이 없을 것 같긴 한데, 그게 뭐가 충격적이냐, 그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놀라운 그 장치였었어요. MGA가 그 80년에 개발된 것이고, 허큘레스가 82년에 나온 것인데, 그 사이에, 역시 그래픽 카드 나오면 당연히 컬러 그래픽이 나오겠죠. 그래서 컬러 그래픽 어댑터가 나왔습니다. CGA. 81년에. 처음에 CGA가 나왔을 때는 해상도 320 곱하기 200이에요. 이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요 뒤에 나오지만은, 요쯤? 아니면 이쯤 정도. 요게 이제 바로 CGA인데, CGA는 한 화면에 동시에 4개의 컬러를 갖다가 총 16가지 종류의 컬러 중에서 4개의 컬러를 표시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는 흑과 백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그랬죠.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백색, 즉 흑백과 그 다음에 핑크색, 그 다음에 시안색 3가지 색깔로서 그림을 표현했습니다. 이게 바로 CGA예요, 이게. 지금 보면 이 CGA 참 이게 무슨 그래픽이냐고 그러는데, 이 당시에는 이런 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기했다는 거. 그리고 CGA가 이제 제공할 수 있었던 그 컬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16컬러 중에서 4개, 이거 16컬러를 표시할 수도 있었는데, 나중에 나온 CGA, 82년, 83년에 나왔던 CGA는 16컬러 중에서 16컬러 동시에 다 쓸 수도 있긴 했었는데, 그 대신 해상도가 떨어집니다. 160 곱하기 100으로 떨어져요. 거의 뭐 지금 입장에서 보면 의미가 없는 그 그래픽 모드죠. 그리고 텍스트 모드에서는, 글자만 쓰는 모드에서는 40 곱하기 25, 즉 한 줄에 40개의 글자를 갖다가 쓸 수 있고 25줄을 갖다가 화면에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는 고해상도 모드로서 80 곱하기 25 텍스트 모드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CGA나 아니면 허큘레스에서는 이런 형태의 폰트를 썼었어요. 요새야 뭐 화면에 나오는 폰트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폰트의 정밀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뭐 굉장히 아주 깨끗한 이런 글자를 볼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 MGA, 허큘레스나 CGA 아니면 EJ 시대에만 하더라도 화면에 나오는 글자는 이런 글자였다는 거. 지금 보면 참 깝깝하죠. 84년에 EJ가 나오게 되는데, 요거는 해상도가 좀 높아졌어요. 640 곱하기 350에 64컬러 중에서 16컬러를 동시에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EJ 화면이에요, 요게. 요거는 이제 초창기의 EJ인데, 요게 좀 더 일반적으로 나왔던 EJ입니다. 전체적으로 640, 480의 해상도이고 16컬러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16컬러가 조금 볼만하죠. 여러분들 그 옛날에 그 학교 앞에, 초등학교, 중학교 앞에 있는 그 문방구에서 하던 아케이드 게임들 있잖아요. 아니면 뭐 철권 이런 것들. 아마 그런 것들의 해상도가 이 정도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 했던 게임의 해상도가 EJ 정도 해상도구나 생각하면 딱 맞을 거예요. 87년 이후가 되니까 이제 VJ가 나왔는데, 이 VJ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보러 VJ에 대해서 아마 설명을 하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6시간씩 한 3일 정도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할 말이 정말 많은 게 VJ인데,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여러 가지 참고 자료를 같이 보기 바랍니다. 87년에 이제 IBM PS2를 개발할 때, 그때 그 PS2라고 하는 PC용 오피스 PC입니다. 맥킨토시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IBM의 그 컴퓨터고, 퍼스널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PS2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사용하려고 개발했던 그래픽 카드가 바로 VJ예요. 개발 당시에는 총 256컬러 중에서 64에서 256로 상당히 늘어났죠. 동시에 16컬러 쓸 수 있게 했고, 그리고 텍스트 모드는 80 곱하기 25 또는 고해상도로는 이제 글자를 크게 쓸 때는 40 곱하기 25를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체로 봤을 때 CJ하고 비슷하죠. 하지만 그래픽 모드에서는 640 곱하기 480의 레졸루션을 갖다가 제공해주고, 256컬러를 풀로 쓸 경우에는 320 곱하기 200 레졸루션으로 쓸 수 있었다는 것인데, EGA하고 VGA는요, 언뜻 보면은 별 차이 없을 것 같죠. 왜냐면 EGA는 640 곱하기 350이고, VGA는 640 곱하기 480이고, 16컬러 똑같은데,
256일 때만 360 곱하기 200이다. 비슷한 것 같은데 상당히 틀립니다. 예. 요게 이제 VGA 640, 480 모드에서 이제 제공하는 그래픽 모드인데 팩맨이죠. 잘 알고 있는. 이 정도만 해도 상당히 그 컬러감도 괜찮고, 그리고 뭐 VGA에 대한 다른 그림은 여러분들이 뭐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으니까 뭐 따로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상당히 그 수준 높은 그래픽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많은 그 디자이너들이 이 VGA와 동시에 이 PC를 사용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게 바로 VGA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VGA 카드 그러게 되면 이거는 XVGA라고 말하면 될 겁니다. 뭐 슈퍼 VGA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또는 이제 V를 빼고 XGA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800 곱하기 600의 해상도 이상으로 나오는 그래픽 카드, 이걸 전부 다 XVGA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각 화면의 도트 데이터는 16비트로 되어 있습니다. RGB에 각각 555 해가지고 535, 15비트에 애트리뷰트 비트 1 해가지고 16비트를 쓰거나, 아니면은 RGB의 컬러 뎁스를 갖다가 5비트가 아니라 8비트로 만든 24비트 트루 컬러죠 이게. 또는 그 8비트의 RGB에다가 그다음에 트랜스페런시, 즉 이제 그 투명도 있죠. 투명도에 의해 가지고 같은 컬러를 할지라도 컬러의 그 약간 부드러움과 진함이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애트리뷰트를 집어넣은 그런 컬러 뎁스가 바로 30비트 트루 컬러예요. 그래서 24비트하고 30비트는 같은 트루 컬러이긴 하지만, 그래도 같은 색을 나타내긴 하지만, 이 트랜스페런시 부분이 있음을 해 가지고 좀 더 깊은 색감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되죠. 요새 VGA 그러게 되면은 이제 800 곱하기 600이 아니라 뭐 아주 그 싼 VGA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4K는 나오죠. 요새는요. 4K는 나옵니다. 뭐 1928 곱하기 뭐 1080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3840 곱하기 뭐 2168 정도는 가볍게 나오는 게 요새 VGA이긴 한데, 초창기의 VGA는 640 곱하기 480이었다. 지금의 해상도는 여기에다가 곱하기 얼마쯤 한 거예요. 한 8배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컬러는 32비트 컬러, RGB마다 8비트 뎁스인, 그래서 2에 8승이니까 2, 4, 8, 16, 32, 64, 128, 256, 무려 256 단계의 RGB를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을 갖다 전부 다 조합하니까 256 곱하기 256 곱하기 256의 컬러 개수를 갖다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트랜스퍼런트 8비트 256까지 하니까는 256 곱하기 256 곱하기 256 곱하기 256까지의 컬러를 갖다가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그야말로 찐 트루 컬러죠. 요새 VGA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새 여러분들이 그래픽을 사용한다 그러게 되면은 아마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CPU 내에 그래픽 코어가 아예 탑재되어 있는, 그래서 CPU가 동시에 GPU 역할을 같이 하는 그런 형태로 사용하는 그 방법이 있는데, 그거 갖다 우리가 온보드 그래픽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온칩 그래픽이긴 한데, 뭐 그래픽이라는 것이 CPU 내에서만 다 처리되는 게 아니라 메인보드에 일부 버스 기능과 메모리 기능을 써야 되기 때문에 온보드 그래픽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이죠. 인텔 시리즈에서는 인텔 그 CPU 내에 그 그래픽 코어를 탑재하고 있죠. 코어 i 시리즈. 그리고 AMD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AMD의 CPU 시리즈가 있죠. A 시리즈도 있고 뭐 FX 시리즈도 있고 뭐 그다음에 다른 고급 시리즈 다 있는데, 그 중에서 A 시리즈들이 CPU 안에 그래픽 코어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뭐 그 밖에 뭐 다른 여러 가지 그래픽 코어를 연결하고 있는 시스템 버스 SoC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요새 나오는 이제 블루투스 플러스 CPU를 갖다가 같이 묶어놓은 그런 이제 SoC 칩들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 그래픽 코어를 같이 탑재하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라즈베리 파이에 사용하는 라즈베리 파이용 CPU, 브로드컴의 그 CPU들이 있죠. 내부에 ARM 그 프로세서가 들어있고, 그 블루투스 통신 칩이 들어있고, 통신 코어가 들어있고, 그리고 거기에 동시에 또 그래픽 코어까지 같이 들어있는 그런 형태의 SoC 형태가 바로 여러분들이 요새 흔히 보는 라즈베리 파이에 사용되는 CPU 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텔의 그 코어 i 시리즈나 아니면 이제 AMD의 A 시리즈 CPU 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별도의 그래픽 카드를 쓸 필요가 없어요. 즉 애드온 그래픽 카드를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내장되어 있는 그래픽 코어보다 더 강력한 그래픽 기능을 필요로 하거나 아니면 CPU가 내부에 그래픽 코어를 내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여러분들이 메인보드에 그 익스펜션 버스에다가 애드온 그래픽 카드 연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픽 기능을 갖다가 처리할 수 있는 칩셋 드라이버하고 그 내용 갖다가 다 포함시켜야 되고, 그리고 메인보드에 연결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있어야 됩니다. 이 인터페이스 종류도 사실 상당히 많은데 요새는 거의 PCI 익스프레스로 통일된 것 같습니다. PCI 익스프레스도 지난번에 이제 메인보드 그 섹션에서 얘기했지만은 PCI 익스프레스 뭐 16, 뭐 8, 1 뭐 여러 가지가 있고, PCI 익스프레스 뭐 2다, 뭐 3다, 4다 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이제 PCI 익스프레스로 통일되는 것 같고, 과거에는 뭐 PCI 슬롯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IBM 그 PS2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도로 이제 마이크로 그 채널 아키텍처라 해가지고 이제 MCA 방식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IBM PC XT 같은 옛날 시절에는 i4 버스라든가 아니면 2사 버스 형태의 그래픽 카드 인터페이스 썼습니다. 그리고 배사 방식을 쓰기도 했죠. 여기서 배사는 그래픽 카드하고 메인보드 연결하는 인터페이스의 형태가 배사지 뭐 모니터 뒤편에 뭐 나사구멍 규격 이게 아닙니다. 그것도 배사인데 여기서 말하는 배사는 이제 그 카드 인터페이스 핑거 모양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애드온 그래픽 카드는 여러분들이 뭐 엔비디아나 아니면 이제 ATI 라데온 그래픽 카드를 잘 봐서 알겠지만은 굉장히 큰 그 규모의 프로세싱 엘리멘트, 즉 CPU하고 메모리가 각각 담고 있는 그런 어레이를 갖다가 GPU 내에 담고 있어요. 이 PE가 프로세싱 엘리멘트가 뭐 작게는 하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수백만 개, 뭐 수천만 개까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거의 뭐 이거는 뭐 우리 컴퓨터 전문용어로 말하면 트랜스피터 정도죠, 거의. 아니면은 서버 입장에서 봤을 때 백엔드 프로세서 같은 그런 타입의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멀티 프로세서 머신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래픽 카드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흔히 보는 그래픽 카드가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예, ATI 라데온 HD6870인데 상당히 큰, 꽤나 큰 그래픽 카드죠. 요 안에 요 커버를 벗기면 요 밑에 이제 라데온 ATI 라데온 그 GPU 칩이 있고 램덱이 있고 그리고 메모리들이 들어있는 그런 어레이들이 보일 겁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것도 한번 뜯어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렇게 비디오 인터페이스가 있고 예, 보면 DVI 그리고 이제 유니버셜 DVI 그리고 SGMI 그 DP 요 네 가지 인터페이스가 보이죠. 그리고 뭐 이쪽 반대편을 보게 되면은 뭐 보조 전원 부분하고 이 전원 파트가 일부가 보이죠. 그리고 이 위쪽에 커버 바로 밑으로 냉각을 위한 그런 팬 핀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열이 이 그래픽카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 팬이 있는 건 필수인데 가끔 팬 고장 나가지고 그래픽카드 망가지는 데 있죠. 이게 여러분들이 요새 흔히 보는 이 VGA 카드의 형태인데 사실 요새처럼 VGA 카드의 기능이 강력한 그런 이제 요구사항을 갖다가 필요로 하는 그런 시대 이전에는 좀 간단한 좀 작은 형태의 VGA 카드 많이 썼었어요. 한 이 정도. 요게 아마도 2015년에서 16년 정도에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것도 엔비디아에서 만든 그래픽 카드입니다. 그리고 밑에 PCI 익스프레스이긴 한데 이거 좀 옛날 PCI 익스프레스죠. 전체가 상당히 간단히 보던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DVI가 두 개가 있고 특이하게도 이쪽 부분에 보게 되면 이제 아날로그 비디오용 인터페이스가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과거에 그 VGA 카드 보게 되면 가끔 이제 멀티 펑션 기능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형태의 VGA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쪽 부분을 보게 되면은 여기 뭔가 이상한 모듈이 하나 붙어 있죠. 이쪽을 보게 되면은 예, TV 안테나 같은 게 붙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바로 TV 수신을 갖다가 할 수 있는 VGA 카드입니다. 이 VGA 카드 기능을
수행하는 그러한 부분이 여기 붙어 있지만은, 이쪽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 부분이 바로 GPU, 그리고 램덱, 여기 램덱이 이때 별도의 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램이 또 이렇게 이쪽에 쫙 붙어 있죠. 여기 들어있는 이 부분이 전부 다 이게 비디오 램이에요, 이게. 비디오 램인데, 그거 말고도 이쪽에 방송 수신용, 모듈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안테나 갖다 연결하기만 하면은 바로 이 VGA 카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TV 화면, 여러분들 모니터 화면에서 방송 TV를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 요새는 글쎄요, 여러분들 방송 모듈이 붙어 있는 VGA 카드를 보기 힘들 겁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이제는 공중파를 잘 안 보죠, 여러분들. 컴퓨터를 하면서 공중파를 본다? 뭐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TV로 보는 게 낫고, 그리고 대부분의 TV는 요즘 이제 IPTV죠, 이제는요. 여러분들 PC 화면에서 그냥 인터넷 연결해가지고 웹 브라우저에서 보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방송 수신 카드라는 게 이제 필요 없을 거예요, 아마. 옛날에는 이제 공중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뭐 드라마나 아니면 이제 아이돌 뭐 가수들 뭐 영상 이런 거 갖다가 캡처하기 위해서 이런 비디오 카드를 썼습니다만은, 요새는 방송 수신 꼭 공중파를 갖다가 방송 수신해가지고 그렇게 일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방송 수신용 그 기능이 있는 그런 VGA 카드는 지금 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좀 더 과거로 가본다면은, 예. 한때 VGA 카드 요만할 때도 있었어요. 인터페이스도 간단하죠, 아주. RGB만 딱 있습니다. 여기 바로 이제 그 다이아몬드 멀티미디어라고 하는 데서 만든 그런 이제 스텔스 비디오 카드인데, S3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GPU 프로세서가 붙어 있습니다. 요건 이제 안에 GPU하고 램덱이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VGA 카드가 특이한 게 바로 이 부분에, 여기 롬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까 설명했던 바이오스가 들어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 밑에 밑에 부분은 비디오 램입니다. 비디오 램이 이 옛날 VGA 카드는 상당히 작고 간단했죠. 이 합쳐봤자 총 128 메가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요새 VGA 카드는 128 메가가 아니라 8기가, 뭐 11기가, 12기가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그 메모리의 크기가 크죠. 그만큼 고해상도를 제공할 수 있기도 하지만, 아까도 잠깐 얘기했다시피 이제는 VGA 카드가 VGA만 기능만 아니고 다른 기능도 수행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메모리가 커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VGA 카드를 우리가 이제 그 사용하는 그 용도에 따라 가지고 또 몇 가지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워크세이션 같은 그 서버급이나 워크세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적으로 따로 설계한 그래픽 카드를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아날로그 영상의 그 어떤 그 퀄리티에만 집중한, 게임 이야기보다는 어떤 그 이런 일반적인 그 방송 영상 같은 거죠. 그런 성능에만 집중한 그런 VGA 카드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쿼드로 시리즈죠. 지금 여러분들의 이 수업 자료를 만들고 있는 이 PC도 쿼드로 VGA를 쓰고 있습니다. 쿼드로 FX까지는 아니고 그냥 좀 싼 카드긴 하지만은 이 아날로그 영상 화질은 굉장히 좋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PC에서 주로 넷플릭스나 아니면 이제 IPTV를 주로 보고 싶다, 그렇다면은 쿼드로 계열도 추천할 만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MVS 같은 그런 이제 그래픽 카드도 있고, 그리고 이 GPU에 어떤 형태의 그래픽 프로세서 어레이가 붙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그래픽 어레이가 텔사 타입이다, 페리미 타입이다, 케플러 타입이다, 막스웰 타입이다, 파스칼 타입이다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그 GPU 어레이 그 구조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나중에 따로 이 텔사 구조가 뭔지, 파스칼 구조가 뭔지, 케플러 형태는 뭔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마나 아니면 쿠다 같은 그런 VGA의 그 프로세싱 엘리멘트, 다시 말하면 GPU GPU의 어레이들의 종류별로 한번 여러분들이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PC에서 그래픽 카드를 갖다가 보통은 내장 그래픽, 즉 온보드 그래픽만 쓰거나 아니면 VGA 카드를 하나 정도 PCI 익스프레스 연결해서 쓰는 게 요새 보통 쓰는 방법이긴 한데, VGA 카드를 2개 이상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VGA 카드를 서로 연결을 해야 돼요. 메인보드에 PCI 익스프레스 슬롯에다가 여러 개의 그 그래픽 카드를 꽂는다고 해가지고 그 그래픽 카드들이 서로 코퍼레이션 되거나 CPU하고 아주 효율적으로 잘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그 VGA 카드 여러 개 쓰더라도 화면은 보통 하나 아닌 2개잖아요. 이 그림처럼 뭐 이렇게 무식하게 뭐 지포스 GTX 1080 Ti를 갖다가 뭐 4개씩 연결한다든가 아니면 라데온 그 VX를 갖다가 이렇게 뭐 연결하는 이런 경우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만약에 여러 개 쓴다. 그렇게 되면 이 4개의 그래픽 카드가 또는 8개의 그래픽 카드가 또는 16개의 그래픽 카드가 서로 연동해서 하나의 화면 그래픽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런 기능을 갖다 우리가 이 SLI 기능 또는 크로스파이어 기능이라고 합니다. SLI는 이 지포스 즉 엔비디아 쪽에서 제공하는 기능이고 크로스파이어는 이제 ATI 라데온 쪽에서 제공하는 기능인데 요새는 사실 딱히 이 2개 구분은 없어요. 사실은요. 엔비디아 쪽에서도 크로스파이어 기능을 제공하는 때도 있고 라데온 쪽에서 SLI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꼭 어느 회사의 기술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이 2개는 약간 그 기술적인 세부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로스파이어를 지원하는 VGA를 갖다가 SLI를 지원하는 VGA와 같이 섞어 쓸 수는 없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 개의 그래픽카드 쓰려면은 같은 그 종류의 그 스케일러블 링크 인터페이스 방식을 써야 돼요. 크로스파이어는 크로스파이어대로, SLI는 SI대로. 근데 최근에 이제 어쨌든 뭐 크로스파이어나 여기서 이런 크로스파이어는 서로 다른 카드를 연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크로스파이어가 되는 것끼리 다만 같은 정확히 똑같은 제품이 아니라 같은 요 크로스파이어 제공하는 서로 다른 그래픽카드 연결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만은 최근에는 그냥 섞어 써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갖다 이제 아무래도 유니버셜 기능을 요새는 많이 제공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여러 개의 고성능 그래픽 카드 갖다가 한 개 맵을 쓰는 경우가 요새는 이제 많이 일반화됐고 뭐 우리가 그 이름을 말할 수 없는 그 용도 있죠. 그 뭔가를 캐는 용도. 뭐 그런 용도에 쓰는 사람들이 이 크로스파이어나 SLI를 갖다 많이 쓰게 되는데 만약에 SLI나 크로스파이어를 안 하고서 그냥 이렇게 여러 개의 그래픽 카드 연결했다. 그러면은 원하는 기능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얻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VGA 카드를 여러 개 쓸 경우에는 거기 그 VGA 카드별로 요구하는 아키텍처하고 그 다음에 이런 연결 방식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갖다 써야 됩니다. 그냥 여러 개를 갖다가 VGA 카드를 메인보드에 연결한다고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특히 소프트웨어적으로 여러분들이 세팅하거나 소프트웨어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주의하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컴퓨터에서 모든 내용을 갖다가 화면에 출력하기 위해서 무조건 GPU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모르면은 좀 곤란스러운 부분인데, 컴퓨터는 화면에 데이터를 출력하기 위해서 CPU에서 그래픽 데이터 갖다가 처리해서 화면으로 출력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GPU를 사용해서 그래픽 데이터를 처리해서 출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뭐 MS 오피스나 아니면 이제 무슨 뭐 아레한글이나 뭐 아니면 아크로바트나 이런 거 갖다가 쓰기 위한 즉 말하자면 간단한 그래픽이죠. 동영상이나 이런 아주 복잡한 형태의 그래픽 데이터를 요구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CPU에서 이 그래픽 영상을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뭐 멀티미디어 아주 굉장히 그 로드가 큰 멀티미디어나 게임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특정한 GPU의 펑션을 요구하는 그런 이제 영상이나 게임 같은 경우에는 GPU가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CPU하고 GPU 사이에 어떨 때는 CPU를 쓰고 어떨 때 GPU 쓰는 그런 동작을 제어해줄 놈이 필요하죠. 그 제어 동작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IGP라고 하는 겁니다. Integrated Graphic Processor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칩셋에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메인보드의 칩셋에 들어있는 기능이 바로 IGP 기능이에요. 이 디스플레이 컨트롤러가 바로 이 GPU로
CPU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화면에 출력하느냐, 아니면 GPU에 동작을 갖다가 수행해가지고 나온 결과를 화면에 출력해야 되느냐 결정하는 그런 이제 일종의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IGP에 의해 가지고 어떨 때는 그래픽카드가 분명히 메모리에 꽂혀 있지만 어떨 때는 CPU에서만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을 갖다가 지금 동작을 시키고, 어떤 경우에는 GPU에서 데이터를 갖다가 처리하도록 CPU가 데이터를 넘겨가지고 처리한 다음에 그 내용을 갖다 화면에 보여주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지금 이 수업 영상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만약에 이 오른쪽에 내 얼굴을 갖다 띄우지 않았다, 그렇다면은 아마도 이 파워포인트만 동작시킬 때는 지금 이 작업을 하는 PC는 CPU에서만 이 화면을 내보내고 있을 겁니다. 지금 PC에는 그 엔비디아 그 지포스 1080 Ti가 꽂혀 있는데, 그렇게 강력한 그 그래픽 카드가 꽂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파워포인트 작업할 때는 그냥 CPU에서 전부 다 이 그래픽 데이터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영상이 있다, 아마 내 생각에는 이 정도 영상이면은 그냥 CPU에서 다 처리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게임에서 아주 복잡한 영상이나 아니면 뭐 전체 화면에 유튜브라든가 이런 게 돌아갈 때는 IGP는 스위치를 갖다가 GPU로 돌리고, CPU는 처리할 데이터를 전부 다 GPU로 메모리를 통해서 넘긴 다음에 GPU에서 이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화면에다가 보내는 그러한 동작을 수행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래픽카드가 동작하서는 아니다. 그래픽카드는 본인이 동작이 필요로 할 때만, 또는 그래픽카드에 있는 기계 명령이나 아니면 어떤 커맨드를 갖다 시행할 때에만 동작한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뭐 MS 워드를 치거나 아량걸 치는데 여러분들 그 메인보드에 꽂혀 있는 그래픽카드 동작하는 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니터 케이블이 항상 VGA 카드 쪽에 꽂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CPU에서 동작 처리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죠? 라고 생각해 주시지만은, IGP가 아까 뭐 한다고 그랬어요? 메인보드에 있는 칩셋의 기능의 일부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그래픽 카드에 붙어 있는 GPU 말고 그래픽 카드에 붙어 있는 칩셋, 다시 말해 VGA 컨트롤러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버스 인터페이스 통해 가지고 메인보드하고 통신하면서 VGA 전체 동작을 제어한다고 했죠. 이때 IGP가 너는 좀 쉬어라 그러면은 이 VGA 그래픽 컨트롤러는 VGA 카드의 영상 처리 부분을 갖다가 멈추고 CPU에서 만들어진 그래픽 데이터 갖다가 자신의 VGA 카드로 바이패스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출력이 VGA 카드를 통해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VGA 내에 있는 이 GPU는 가만히 있고, 이 PCI 익스프레스 통해 가지고 CPU에서 온 데이터가 그래픽 메모리를 통해 가지고 램덱으로 가서 영상 아날로그를 바뀐 다음에 그대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 GPU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래픽 메모리에서 1위로 가서 처리가 된 다음에 나온다는 얘기죠. 이때 바이패스를 할지 아니면 GPU로 갈지를 결정하는 것은 당연히 CPU입니다. CPU가 지시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CPU가 지시를 하는데 누구한테 지시를 하느냐? VGA 카드한테 지시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본 것처럼 IGP한테, 메인보드에 있는 칩셋에 있는 IGP한테 그런 명령을 내려가지고 처리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파워포인트나 아니면 아량글 작업하면서 VGA 카드 소모될 일 없습니다. 열날 일 없어요. 가만히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다 갑자기 게임을 돌리게 되면 VGA 카드가 열심히 돌겠죠. 이 그래픽 카드를 갖다가 제조하고 공급하는 벤더들도 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은, 앞서 메인보드 쪽에서 여러분들이 각 회사의 홈페이지를 갖다가 쭉 들어가 봤으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그 메인보드 회사들이 그래픽 카드를 같이 다루고 있어요. 다만 그 회사들이 주로 만드는 그래픽 카드가 엔비디아 계열의 그 그래픽 카드냐, 아니면 AMD의 ATI 라데온 쪽에 주로 이제 중심을 두고 있는 그러한 회사냐에 따라 더 다른 것 뿐입니다. 엔비디아하고 AMD, 즉 ATI 라데온은요, 그 칩셋, VGA 카드에 들어간 칩셋 있죠. 다시 말하면 GPU 그 칩, 그걸 갖다가 설계하고 제조하는 곳이고, 그 칩셋을 갖다가 여러 뭐 기가바이트라든가 아니면 에즈락이라든가
아니면 MSI라든가 이런 데서 그 칩을 받아다가 VJ 카드라고 하는 물건을 만드는 것은 제조사예요, 그거는요. 그런 제조사들은 뭐 여기 말했듯이 MSI, 뭐 ST컴, 뭐 조텍, 뭐 마트록스, 뭐 기가바이트 여러 가지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들이 바로 우리가 보는 소위 말하는 이런 VJ 카드를 제조하는 회사이고, 이 VJ 카드 내에 들어가는 GPU 칩셋, 그것을 설계 제조하는 회사가 엔비디아나 AMD, ATI, 라데온 같은 그런 회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메인보드 때와 마찬가지로 한번 이 엔비디아라는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이제 ATI 라데온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떤 칩셋들이 제공하는가 한번 쭉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제조업체들 한번 홈페이지 한번 다 찾아다니면서 한번 지금 요새 나오는 VJ 카드가 어떤 거구나, 어떤 기능이 있구나, 어느 성능이구나 하는 것 정도는 한번 최신 정보를 한번 머릿속에다 업데이트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 후반부에 컴퓨터 성능 평가할 때 아마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이번에 메모리 부분, 즉 램 부분과 그 다음에 VGA 카드, 그래픽 부분을 갖다가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여러분들 좋은 주가 되기 바랍니다.